자, 정부, 미국, 한국 핵 무장 의심 탓에 팩트시트가 늦어졌다. 소제목 보시면요. 민감국가 지정 세부 협상 쟁점될 듯. 자, 이와 관련해서 먼저 대변인님 한 줄평 보고서 이야기 좀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싸질러 놓은 변. 이건데 예, 그게 이제 왜 그러냐, 우리 좀 전에도 이제 짚어주셨지만, 사실 그 민간국가, 미국 이제 에너지부가 민간국가 지정할 그 당시에 예. 조금 더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고, 외교적으로 사실 그런 정보 소식통에 의해서 다 정부가 입수되잖아요. 예.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그냥 그렇게 일반적인 취급을 받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? 한미동맹이 있고, 또 그 민간 국가라는 것이 주로 이제 그 에너지원 또는 이제 뭐 핵 물질 뭐 이런 거에 연관성이 충분히 그렇죠.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이미 외교적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,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없고, 예. 그런 얘기가 좀 전혀 없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렇게 깜깜이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민감국가가 지정된 건 심지어는 내란의 밤 이후에 그렇죠. 올해 3월에 민감국가 지정된 사실을 한참 알리게 된 후에야, 거잖아요. 한참 후에야 예. 사실이 밝혀지고, 그렇죠.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100% 예. 윤석열 정부가 싸질러 놓은 변이다. 예. 그 더러운 단어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사실 여기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정말 유능한지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요. 좋습니다. 네. 자랑하는 한 줄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럴까요? 이겁니다. 역전 만루 홈런. 그렇죠. 사실 이렇게까지 이 관세 협상을 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정말 우리 정부 내에서도 또 우리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. 예. 하지만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뚝심, 국익 앞에서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.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, 내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국익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. 그런 국익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던지는 그런, 사실 이 정치적 승부수가 있었던 거죠. 예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버텨줬기 때문에 실무 협상진들이 끝까지 버티면서, 그래서 미국에서도 오히려 우리 협상 우리 장관이라든지 우리 최고 책임자들 보고 터프한 협상가들이다. 그 실무자의 이름이 나오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랬었나요? 그런데 이번에 그 실무자를 극찬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. 그렇죠. 얼마나 잘 버텨주고 얼마나 또 그 안에서의 노고가 그런 거죠. 그 실무자들이 자기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죠. 대통령께 계속 보고하고 컨펌 받고, 맞습니다. 어느 정도 선까지 할까요? 더 가자.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고, 투고, 쓰리고 한 거잖아요. 그래서 말로 없는 된 거 아닙니까? 주제를 꽉 채워가지고 한 방에 빵 해가지고 결국은 이뤄냈다, 성과를. 그렇죠. 트럼프도 와서 이제 만나야 되고 외교적으로 결국은 종집을 찍어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맞습니다. 관세 부분도 그렇고 대미 투자 부분도 그렇고. 그렇죠.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핵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?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. 맞습니다. 제철이까지도. 그럼요. 제철이까지도. 이거는 정말 상상 초월의 외교적 성과다. 맞습니다. 우리 그간의 그 염원들을 한 번에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핵 잠수함 문제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, 사실 이 우리나라 이 삼면이 다다인 우리나라의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자주국방 문제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과제였고, 그 자주국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하나가 바로 이 해상국방이었는데, 그렇죠. 우리가 지금 항모를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거대한 항모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가 핵잠수함을 우리 스스로 갖게 됨으로써 지금 이 영해를 그렇죠. 우리가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. 어마어마한 겁니다. 이거는 그렇게 끌어낸 이 대통령의 그 리더십은 정말 대통령의 능력으로 이끌어낸 역전 만루 홈런이었다. 맞습니다. 자, 두 번째 소식은요, MBC 단독이죠. 김영석 관장 이제 극우 목사들 밥 못 산다. 국회 업추비 집행 보류라는 기사입니다. 자, 한 줄평 내용은요. 자, 김현석 관장님 동작 그만.
네. 이제 엉뚱한 짓 좀 그만 좀 하시고. 내려올 때가 됐다. 네, 그럼요.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진짜 우리 독립에 대한 우리 뭐 투사들, 열사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한 사실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후대에게 또 해외에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독립기념관의 건립 취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사실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좀 엉뚱하게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업추비를 국회에서 집행을 보류시킨 것은 예. 이제 일하지 말라. 예, 일하지 동작 그만. 말라. 예. 하고 일단은 제동을 건 것이죠. 예.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당연하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과정을 저도 아까 잠깐 뉴스를 읽어보니까 예, 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. 라고 지금 요 내용 보도 내용만 보면 예. 그렇게 나와요. 본인들도 실드 치기는 좀 어려운. 그렇죠. 이쯤 되면은 이거는 실드 치기가 어렵다. 그렇죠. 왜냐면 업추비라는 것 자체가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고 그 업추비가 그 기관장의 업무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거의 사적 용도로 업추비 쓴 거 아닙니까? 그거는 일단은 사실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드 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. 그러니까 저희 이승훈 대변인의 그 한 줄평은 동작 그만. 네. 이제 법적 절차를 받을 준비를 해야. 그렇죠. 이제 차렷, 열중샷 차렷, 동작 그만. 네. 네. 자, 그럼 또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볼까요? 그럴까요? 속도감 있게. 네. 자, 세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사고 공식 사과, 항로 이탈 가능성 조사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. 한 줄평 먼저 보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오 마이 버스입니다. 오세훈 시장의 이 한강에 대한 집착은 사실 되게 유달르잖아요. 예, 옛날에도 세빛 둥둥섬 해가지고 이 정도면 막. 무슨 사주에 물이 있는 거 아닐까? 그러니까요. 저도 그래서 이분이 뭔가 점을 보고 당신은 무조건 물을 뭔가 해라 이렇게. 무속 정권의 이해관계가 있다.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 그 반지하 제왕에 보면은 그 절대 반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실 오세훈 시장의 꿈은 이제 어쨌든 대권을 좀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절대 반지 어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집착하는데 그 집착이 마치 골룸처럼 오 마이 프레셔스 했던 그런 느낌이 탁 연상이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O도 제가 OH로 오세훈의 O를 OH로 그래서 오 마이 버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집착이 사실 광기가 느껴질 정도의 집착인 거잖아요. 여론의 지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하나의 어떤 그 절대반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뤄질 것이다. 이 뭐 그 과정 속에는 자칫 그냥 한 번씩 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할지언정 앞으로 자신의 어떤 다시 서울시장에 대한 재선이라든가 아니면 대권으로 가는 데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인지, 아니면 그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본인의 목숨줄이 쥐어진 것처럼 또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목숨줄이 쥐어져 있는 사람의 이 어떤 그 소위 슈킹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, 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.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첫째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 하냐? 이게 전임 서울시장 중에서 대권에 간 사람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잖아요. 이명박이 MB가 청계천을 건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치수를 했어요. 치수를 한 다음에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은 조금 치수를 한 거죠. 물론 이제 그 외에 더 말 안 하는 것들이 있지만, 근데 우리가 사실 서울의 변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청계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한강을 이제 오세훈은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게 아니냐. 좀 더 넓은 치수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이게 원래 이 용이 이제 이 물에서 또 뜨잖아요. 그래서 좀 그렇게 뭔가 무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래서 보면은 꼭 그분들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꼭 약간 그런 무속적인 느낌들이 항상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참 기분이 안 좋아요. 두 번째로는요. 오세훈 시장과 뭔가 이 결탁한 세력이 뭐가 좀 있지 않나?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한강 주변을 건드리나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참 명태균 씨의 그 과정을 보면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
명태균에게 이렇게 부탁해서 뭐 했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결국은 뭔가 선거 자금 또는 음성적인 뭔가 피자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한 건 아니겠죠. 그래서 뭔가 오세훈한테 그런 거 누가 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도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, 그러니까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수사가 명백히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. 한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냐,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어떤 혈세를 좀 슈킹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, 그렇죠. 또 한 측면에서는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훈적 성격도 있는 거죠. 그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. 이런 여러 방면의 의심을 통해서 조사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. 그만큼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그런 전시행정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거 한강버스만 해도 지금 업체 그 선정, 아까 그 배에 대한 그런 구매 과정만 보더라도 상당히 비상식적인 합리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좀 속 시원한 어떤 발언들 해주시면서 시원했나요? 속 시원했습니다. 조만간 한 번 더 모셔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속 시원한 이 평론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. 저야 뭐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. 자, 이승훈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